베오킹검 궁은 거의 3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 피하려 했던 일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찰스 3세 국왕이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왔던 제도적 침묵을 깨고 한때 왕실을 위협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언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순간이 지닌 심오한 헌법적, 역사적, 그리고 개인적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이 선정적인 헤드라인 너머 왕실의 진정한 모습을 파헤치는 심층적인 왕실 분석을 선호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저희는 이처럼 철저하고 증거에 기반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왕실 일정에 대해 직접 브리핑을 받은 소식통에 따르면 국왕은 45년 전 시작된 두 사람의 파트너십에 대한 중요한 공식 회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옷은 하급 언론 담당관이 작성하여 자정 무렵 언론사에 조용히 배포하는 일상적인 기념일 성명이 아닙니다. 궁궐 관계자들은 이를 윈저 가문이 현대적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어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변화라고 설명하며 찰스 왕세자가 자신의 통치 기반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놓여 있는지를 직접 언급하려는 첫 번째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궁궐의 공식 입장은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신중하게 구성된 틀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어린 공주, 세계적인 스타일 아이콘, 그리고 국민의 공주로 기억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1997년 8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초액은 왕실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왕실이 오랫동안 인정하기를 꺼려왔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이애나는 단순히 한때 세상을 매료시킨 인기 있는 공인이 아니었습니다. 한 고위 왕실 관계자의 말처럼 그녀는 왕실이라는 제도의 구조적 존립을 조용히 이뤄낸 공동 저자였습니다. 1막 전례 없는 궁궐 내부 유출 사건을 통해 이번 연설이 왕실 고위층에 왜 큰 충격을 주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 왕실이 역사를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군주제는 자발적으로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군주가 하는 모든 말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헌법적 관리에 비추어 신중하게 계산되고 검토됩니다. 수십 년 동안 궁궐 공식 문서에서 다이애나를 언급하는 것은 전술적 위험으로 여겨졌습니다. 궁정 관계자들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1990년대 왕실 간의 격렬한 불화가 대중에게 상기되며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왕비에게 불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아들들을 통해 그녀의 업적을 기리되 왕실의 공식적인 역사와는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략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버킹엄 궁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찰스 왕세자는 침묵의 장벽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전략가들은 왕세자가 재위 기간의 중요한 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다이애나를 언급할 수 없는 과거의 인물로 취급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대중은 찰스 왕세자가 현재 보여주는 현대적이고 대중과 소통하며 감정적으로 가까운 왕실 스타일이 오랜 궁궐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와 90년대 왕실의 전통적인 거리두기 규칙을 거부했던 한 젊은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를 적이나 비극적인 기억의 대상이 아닌 현대 왕실의 설계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적 화해 작업 중 하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임하고 1982년에 온난화 전략의 정사진, 이 변혁의 시작은 1981년 7월 2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약 7억 5천만 명이
19세의 다이애나 스펜서가 세인트 폴 대성당의 유리 마차에서 내려 영국 왕위 계승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TV로 시청했습니다.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 결혼식은 국가 권력의 웅장한 볼거리이자 전통의 계승과 위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 같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예식 속에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왕족의 등장을 알리는 조용한 혁명적 독립 행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앞에 선 다이애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전통적인 서약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왕실 혼인 관습에서 미묘하고 계산적으로 벗어난 것이었다. 패션 평론가들은 7.6m에 달하는 실크 드레스 자락에 주목했고, 평론가들은 그 자락을 가득 채운 인파에 감탄했지만, 재단에서의 그 작은 생략은 다이애나가 자신의 역할을 국가의 수동적인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윈저 가문의 궁궐에 존재했던 운영 매뉴얼이 없는 본능, 즉 따뜻함을 우연한 성격적 특성이 아닌 의도적인 소통 전략으로 가져왔습니다. 1981년 이전에는 왕실의 공무는 딱딱하고 거리를 두는 형식적인 태도로 규정되었습니다. 군주와 왕자들은 존경의 표시로 일정 거리를 두고 관찰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벨벳 로프를 지나가고 장갑 낀 악수를 받아들이고 마차 창문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과 대중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장벽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불과 몇 달 만에 그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텔레비전 시대에는 멀리서 보여주는 위엄만으로는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대중은 더 이상 왕실 가족을 보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왕실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했다. 다이애나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녀는 딱딱한 형식적 자세를 버리고 눈을 마주치며 대본 없이 드러나는 연약하면서도 친밀한 말투로 이야기했는데,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낡은 왕실 예절 기준에 익숙해진 고위 궁정 관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의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왕실 구성원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 세 번째 막, 근접성의 혁명. 다이애나가 이후 15년 동안 이룬 업적은 영국 군주제와 대중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오랫동안 건조한 의례적 의무로 여겨졌던 공적 의무를 그녀는 강렬한 개인적 사명으로 탈바꿈시켰다. 1987년 4월 다이애나는 런던 미들섹스 병원에 들어가 영국 최초로 HIV 에이디스 환자만을 위해 지어진 병동의 개원식에 참석했다. 당시 이 질병은 극심한 공포, 과학적 무지, 그리고 심한 사회적 낙인에 둘러싸여 있었다. 전 세계 대중의 상당수는 바이러스가 일상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많은 국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다이애나 공주는 병상에 누워있는 임종을 앞둔 남성에게 다가가 맨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계획에 없던 그녀의 단 한 번의 행동은 수년간의 정부 홍보 캠페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두어 전 세계적인 의료 낙인을 없애고 참혹한 보건 위기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장갑을 끼지 않았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태도로 거리를 두지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환자의 손을 잡고 조금의 타협도 없는 인간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2년 후인 1989년 그녀는 인도네시아 시타날라 나병병원에서 이와 같은 파격적인 근접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외국 관리들과 고위 왕실 고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이애나는 병동으로 직접 들어가 말기 나병 환자들 사이에 앉아 맨손으로 그들의 상처를 만지고 몇 시간 동안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경청했다. 왕실 전기 작가들과 언론 매체들이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궁궐 고위 관리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내심
극심한 불안감 속에 지켜봤다고 한다. 그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러한 방문들이 너무 적나라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왕실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품이 있고 중립적인 거리감에서 위험할 정도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정 사람들은 다이아에나가 논란이 많고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위기에 너무 깊이 관여함으로써 군주제의 장엄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들은 다이아에나가 직관적으로 깨달았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궁궐 발코니에만 존재하는 군주제는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병상 곁을 찾아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맨손으로 손을 내미는 군주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1997년 1월 앙골라 완바의 지뢰밭을 방탄복을 입고 걸어가던 다이애나의 모습, 혹은 어린 아들 윌리엄과 해리를 센터포인트가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에 데려가던 모습처럼 그녀는 멀리서 상징적인 후원을 하는 대신 직접 참여했습니다. 1997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개가 넘는 자선단체 후원자 또는 회장을 맡았고 왕실 공적 생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시했습니다. 행동이냐 돈이냐, 이것이 바로 왕이 전례 없이 새롭게 정립한 모습입니다. 2026년 버킹엄 궁에서 새어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찰스 3세는 바로 그 틀을 자신의 통치 공식 서사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궐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왕은 곧 있을 회고록에서 현대 군주제의 여러 특징들이 다이애나비의 초기 혁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고위 왕족들이 일상적으로 채택한 비공식적인 복장 규정, 바리케이드 없이 군중과 가까이 어울리는 공개 석상 행진, 눈높이를 맞춘 대화, 그리고 대중을 배려하는 듯한 몸짓은 더 이상 단순한 현대적 변화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1981년부터 1997년 사이에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구축한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왕실이라는 제도에 있어 심오한 지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거의 30년 동안 왕실 홍보팀은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비범한 대중적 영향력을 드물고 재현 불가능한 현상, 오직 그녀에게만 속한 독특한 개인적 카리스마로 간주하여 제도화할 수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그녀의 유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할 준비를 함으로써 그녀의 업적을 제도적 전환점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실이 21세기의 격동기를 견뎌낸 것은 다이애나의 방식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그 방식을 채택하고 표준화하여 왕실 전체의 영구적인 운영 지침서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연설은 이보다 더 나아간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국왕은 다이아에나비의 1987년 에이즈 환자 방문이 오늘날 왕실이 복잡한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이애나비가 에이즈 환자와 악수했을 때 그녀는 왕실이 막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하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낙인 찍힌 구석에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윌리엄 왕자가 정신 건강, 남성 자살 문제 등에 대해 펼치는 획기적인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연한 노숙 문제, 안전하게 리본 커팅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편하고 적나라한 인간 현실에 직접 맞서려는 의지는
다이애나가 시작한 혁명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제5막 윌리엄 왕자와 조용한 걸작. 이번 왕실 회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왕위 계승자인 윌리엄 왕자가 맡은 비밀스러운 역할일 것입니다. 기획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헌정 행사는 찰스 왕세자 단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왕자가 아버지의 연설 구성과 메시지 구상에 비공개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합니다. 윌리엄 왕자는 고위 참모들과 함께 마쿠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역사적인 왕위 계승과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혁명적인 인도주의적 비전을 연결하는 서사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윌리엄 왕자는 매우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찰스 왕세자의 삶에 비극적이고 혼란을 야기한 부록이 아니라 군주제의 철학적 공동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에게 있어 있는 평생에 걸친 개인적, 제도적 사명의 정점입니다. 부모님의 격동적인 결혼 생활 속에서 성장한 윌리엄은 왕실이라는 제도의 엄격한 요구와 어머니 다이애나비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인간미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어머니와 나누던 대화, 노숙자, 쉼터에 대한 사적인 방문, 그리고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왕실의 정식 구성원이 된 이후 윌리엄은 어머니의 경영 철학을 조용히 자신의 일에 적용해 왔습니다. 개설인 왕세자비와 함께 정신건강 캠페인 Heads Together, Heads Together를 시작하거나 수백만 달러 규모의 Earthshot Prize를 설립했을 때 그는 다이애나비의 핵심 원칙, 즉 왕관의 권력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인간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실천했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 다이애나비가 이러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조용히 이끌면서 가족과 제도 간의 심오한 화해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찰스 왕세자가 왕위 계승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현대 왕실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마침내 왕실 역사에 온전히 영구적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막 분열된 과거를 화해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공개적인 인정은 엄청난 감정적, 정치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를 현대 군주제의 공동 설계자로 격상시킴으로써 찰스 왕세자와 버킹엄 궁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비교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 생활은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깊은 균열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1981년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1990년대의 격렬한 공개적 갈등으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결국 1992년 공식적인 별거와 1996년 최종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1990년 8월 파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영국 국민의 집단적 의식에 수십 년 동안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 국왕이 국민 앞에 서서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기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성숙한 행보입니다. 이는 찰스 왕세자가 그 비극적인 시대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전 세계 국민 앞에서 자신의 복잡한 개인적 과거를 헤쳐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